책을 사랑하고 낭독을 사랑하는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일상을 떠나 일상에 도착하는 여행.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사는 시간은 도초에 널려 있었다. 살고 싶다는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를 나가고 점심시간이 되면 유령 같은 모습으로 지갑을 들고 회사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매일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졸고 있었다. 삶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다. 5명의 팀 사람들 중 3명이 우울증과 목 디스크 또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계속 사라질 텐데. 우울해도 목이 불편해도 허리가 아파도 어떻게든 사라질 텐데 팀장님은 과감하게 한 달 휴가를 선언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한 달의 휴가 앞에 모두들 우왕좌왕했다. 나는 믿기지 않는 행운 앞에서 이를 딱 벌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도쿄행 티켓을 구매했다. 4월이었고 도쿄가 생각났다. 그곳엔 친구가 살고 있었다. 왜 도쿄냐고 사람들이 물었다. 늘 도쿄에서 딱 한 달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대답했다. 실은 도쿄가 아닌 다른 곳이어도 상관이 없었다. 다만 나에게는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냥 사는 것만으로는 삶을 증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일요일에 있는 여행. 여행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여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저 비가 오는 것뿐인데 세상이 나를 등지는 느낌이 든다. 그저 몇 개의 가게가 문 닫았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닫는 느낌이다. 한 가게 주인이 나에게 불친절했을 뿐인데 온 도시가 나에게 불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저 길을 못 찾았을 뿐인데 이 여행 전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런 마음의 과장법은 순식간에 여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린다. 다름 아니라 포르투에서 내가 그랬다.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도무지 그칠 기미가 안 보였고 거기에 일요일이라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용기를 내서 조금 움직여봐도 갈 곳은 없었다. 몸만 흠뻑 젖을 뿐이었다. 바로 어제 해가 났을 때 이 도시를 떠올려 보니 불행의 강도는 더 크게만 느껴졌다.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였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 마음의 과장법에 내가 넘어져 버린 것이다. 서울이라면 이런 날씨에 가기 좋은 카페를 알고 이런 날씨에 낮부터 술 마시기 좋은 술집도 알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을 우리 집이 있는데 낯선 도시의 이방인에겐 도대체 어떤 정보도 없었다. 여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모든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때그때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찰리 브라운이 말했다. 인생이란 책에는 뒷면에 정답이 없다고. 정확하게 같은 결론이다. 여행이란 책에도 정답은 없다.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나의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쫄딱 젖은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어딘가 우리를 구원할 곳이 있지 않을까. 여행책을 뒤적이는 나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행에도 일요일이 필요해.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욕심이 버려졌다. 평일만 있는 일상이 잔인한 것처럼 열심히 여행하는 순간만이 가득한 여행도 잔인한 것이었다. 여행에도 일요일이 필요했다. 포르투에 비오는 일요일,
우리의 선택은 그날을 일요일답게 보내는 것이었다. 마트에 들어가서 볶음밥을 포장했다. 궁금했던 과자를 샀다. 할아버지가 장바구니에 담는 와인을 우리도 담았다. 이것저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봤다. 낮술을 마셨고 낮잠을 잤다. 보란듯이 시간을 낭비해버렸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네라며 낄낄거렸다. 해가 저물자 어김없이 불안함이 밀려왔다.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왔나? 죄책감까지 되엉켰다. 애써 그런 생각들을 버리려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또 나를 못살게 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해는 졌다. 기어이 죄책감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나는 여기까지 와서 배짱 있게 이러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채워넣었다. 어차피 이 비에 어딜 간다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합리화도 채워넣었다. 이 비에 뭘 더 보겠다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는 고집도 채워넣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나한테 계속 말해주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일요일이 괴로운 이유는 월요일 때문이지만 내일은 여행이 계속되는 월요일이라고. 그러니 일요일 밤에 이 괴로움은 집어치우자고. 여행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기차 옆 자리에 앉은 노부부와 우연히 대화를 시작했다가 그들의 목적지가 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화는 촘촘히 이어졌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이 캐나다 사람이라는 사실과 은퇴 후 긴 여행을 떠나온 사람이라는 사실과 캐나다에서 뉴욕까지 여행을 한 후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크루즈를 타고 유럽에 건너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나중에 우리처럼 늙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아지면 꼭 그 크루즈를 타보도록 해. 비싸지도 않아. 우리도 3등석을 샀어. 그래도 1등석 사람들과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은 마사지를 받고 똑같은 풀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 그들은 시간이 많아 시간에 휘둘리지 않았다. 한 곳에 일주일 이상 머무르며 천천히 움직였다. 6개월의 여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작은 가방을 들고 우리는 늙어서 빨리 못 움직여. 그러니까 천천히 여행하는 거야. 가방도 마찬가지야. 늙어서 무거운 걸 많이 들 수가 없어. 오래 여행하려면 가벼워져야 돼.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뒤져서 엽서 한 장을 꺼냈다. 그들처럼 늙고 싶다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고 싶다고, 나의 꿈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끝까지 무수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 다음날 그 엽서 한 장이 노부부를 올려버렸다. 새빨개진 눈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은 엽서를 가방에 넣었다. 너를 보면 너의 남자친구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나중에 꼭 우리처럼 오래오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정말로 좋은 여행이 될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칭찬이 있다. 평생을 노력해 현실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이 책은 모든 요일의 여행이란 책인데요. 그 카피라이터인 김민철 씨가 쓴 여행에 관한 많은 기록들인데, 사실 이 책 이전에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었는데 이번 책은 그 전작에 비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고요. 카피라이터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여행, 그리고 일상,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어떻게 숙소를 구하는지, 그리고 여행지에서 우리가 왜 여행을 가면 뭔가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알차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광적인 집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문학 텍스트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책 속에 잘 스며 있어서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특히 삶에 지친 직장인 분들이 읽으면 휴식 같은 책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